일단 급봉은 됐고요. 600억 원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고 거기서 소소하게 몇십억 원 또 조정은 될 수 있어요. 연말에 기재부에서 그걸 이제 통제하고 좀 깎는 그 신용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600억 원은 이제 착수금 형태로 생산 라인 관련된 건데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왜 이렇게 뭐 크게 떠들었냐면은 이게 실제로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불안한 거를 언론 통해서 이제 호소를 하면은 예산받기가 쉬워지거든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언론을 이용해서 또 언론은 기사거리가 생긴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앞뒤를 모르시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온라인 기사를 보시는 입장에서 큰일 났다. 매국노가 이렇게 많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 봤는데 이런 작업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징적인 선언이죠. 새로 이제 부임한 카이 사장께서 자기의 어떤 아주 원대한 그거를 이제 펼친 거죠. 천대는 이렇게 미국을 제외하고 러시아나 제외하고는 그렇게 천대 특정 전투기가 천대를 196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프랑스조차도 그렇게 특정 뭐 미라즈 3이라든지 그렇게 천대를 넘어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과거 구소련 때 막 뿌리듯이 원조하듯이 한 거는 이제 전투기들이 있는데 뭐 미국은 이제 F4 펜텀이라든지 그게 이제 5,000여 대인데 그 다음에 후속으로 F-16이 지금 4,600대인가 아직 5,000대를 못 넘어섰고 미국조차도. 근데 F-16은 1974년도에 등장해서 무려 지금 50년이 이제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겨우 이제 생산 막판에 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4,600여 대. 그거는 원래 계획을 딱 꾸며서 이거는 작정을 하고 만든 전투기거든요. F-16. F-35도 나중에 그렇게 한 거지만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보면은 우리의 KF-11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대륙별로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조만간 퇴역시킨다는 그 F5 EF 전투기 타이거 이 전투기도 이게 사용하기 좋은 전투기인데 아주 복잡하지 않아서 이것도 1,600대. 근데 F5 EF는 1974년부터 인도 생산해서 넘기면서 현재 한 8개국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 해도 5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1,000대 수출론을 F5 EF에 비유해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주 오랜 시간 장수 무대를 펼치면서 1,000대까지 할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냥 상징적인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해다오 임직원들한테 저는 큰 상징성이 강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형 그 전투기 그러니까 설계 부분부터 참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FA-50인데 절반은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관여되어 있고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동개발, 국정 공동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서 첫 작품이 잘 이제 완성돼서 우리 공군에 납품이 다 끝나서 이제 10여 년이 흘러왔죠. 운영 배치가.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5개국 중심으로 이제 잘 판매가 됐는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한 게 이라크를 거쳐서 폴란드거든요. 특히 유럽에 진출했다는 건 상징성이 크고 그게 동유럽 국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투기 수출 판매에 있어서는 기존 국가들 아주 전통적인 뭐 제트 전투기 생산한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이제 이게 가입이 된 거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후속 군수 지원을 해줘야 돼요.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이런 후속 군수 지원에들이 노력하는 게 또 어디 어느 분야 산업 분야에 다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서 그 근성 자체가 좋으니까 FA-50까지는 저 잘 될 거로 보고 있어요. 문제 없이 그들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돈만 잘 지급하면 열심히 추가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관리해 줄 텐데 과연 KF-11은 한 단계 더 발전한 완전한 전투기인데 뭐 물론 이것도 엔진이 미국제고 미국이 도움이 있어야 정비가 되고 또 후속 군수 지원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지극정성만 해서 이건 또 소프트웨어가 또 복잡하고 또 미사일도 첨단 미사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제 돌파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아직 수출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공군에 지금 넘어간 게 없잖아요. 들어간 게.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시장이고 뭐 개발을 성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부대 배치 국내 내수에서 얼마큼 운영하는 모습을 아주 뭐 정석껏 하는 거를 보여준 상태에서 이게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처음 수출이 돼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파견돼서 뭐 테크랩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나라에서 테크랩에 대한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게 어떤 뭐 원활해야 되는데 이 첫 대상 국가로 예상되는 게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과연 그 돈 많지 않을 텐데 테크랩에 관련된 것도 있고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거 이거를 또 우리를 또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우리를 또 거꾸로 털어먹으려고 이제 도입을 해서 받으면은 그런 걱정이 첫 도입 국가가 인도네시아가 될 거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KF-21은 좀 지켜봐야 돼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될 것 같은데 여러 나라. 근데 후속 군수지원 관리 같은 게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털리면은 이게 또 방법을 달리해야 되든 어떤 해외 수출에 대한 규격을 달리해야 되든 FA-50대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들어가는 무장도 그렇고 엔진도 다른 차원이고 한 단계 높은 엔진이고 전술도 운영 전술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저부터 뭐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지만은 이건 또 새로운 도전과 극복이라는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단계 제품인 작품인
FAOC PL 이게 개량령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지금 연말에 같이 넘겨줄 폴란드하고 동시에 FAOC M 다 개량령이에요. 하나는 폴란드 버전은 이제 암남 미사일 운용 중심의 공대공 임무 중심이고 말레이시아 M형은 공대지 뭐 임무 중심이기 때문에 뭐 레이더랑 같은 걸 사용해도 A사 레이더를.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잘 우리가 해줄지 기존의 FAOC 기본 버전에 달리 이건 또 디지털 아주 적극적으로 된 A사 레이더를 장착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달라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될지를. 하다못해 폴란드한테도. GF 버전하고 PL 버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하나 이제 어떤 최초 시작이라고 하겠죠. 이게 A사 레이더 장착된 전투기는 우리가 가서 뭐 테크랩이 어떻게 해줄지 관리를 해줄지 그런 과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말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소소한 경험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은 아마 KF-11이 해외 수출이 된다면은 인도네시아 버전부터 된다면은 2028년부터 될 거예요. 서둘러서 우리가 급한 마음에 바라봐도 27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28년 되면은 그 사이에 짧은 1년 동안에 이 디지털 전투기, A사 레이더 장착한 전투기의 어떤 FOC PL에서 M 버전에서 겪은 거를 많이 이제 경험 삼아서 KF-11 블록 1이나 2에 수출에 있어서 적용을 하면은 리스크나 좀 어떤 운영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리스크를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또 새로운 과제이자 도전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을 하는 거하고 가서 운영 유지 관리를 해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일단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시장, 서방 측의 전투기 시장에서는 라팔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옆을 쫓아가는 게 좀 야금야금 쫓아가는 게 이제 스웨덴의 그리펜 EF형, 뭐 브라질이 이제 선도하고 있는데 도입을 하는 거로. 그런데 이게 과거에 탄생을 80년대 중후반에 최초의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느덧 뭐 40년 차고 그 시스템이라는 게 내부 설계 기본 구조가 과거에 우리가 본격적인 컴퓨터를 사용하던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시대 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설계 방식도 그렇고 과거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기존의 4.5세대 전투기에서 이제 4세대에서 4.5세대 된 건데 이건 9버전이고 우리는 신생, 이제 막 등장하는 신생 4.5세대라서 차원이 다르고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이제 하면은 16대라고 하는데 16대 등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미국제 F-16 전투기를 순수하게 대체하는 사업이에요. 인도네시아 공군이 48대, 한 50대 미만의 F-16 전투기를 종류별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운영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계속 뭐 비행을 시키다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다 이거를 같은 동급 이상의 그게 바로 이제 우리 KF-11이 그 이상인데 그 클래스로 따지면 등급을 따지면 딱 맞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의 T-50을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야금야금 한 대 두 대 가져가듯이 그런 시장으로는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한 번에 뭐 대량 맞추는 안 할 것이고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판매를 할 건데 야금야금 파는 거죠, 작게. 그 다음 나라는 이제 뭐 유럽 시장을 이제 뭐 특히 폴란드나 중동의 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를 생각하는데 또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블록 2 이상의 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지금의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 한 47대를 도입한 지가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제 A사에다 장착해서 개량을 이제 시도를 하려는데 그럼에도 운영 수명이 또 이제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개량을 하더라도 폴란드의 F-16 47대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줄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얘기 없지만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KF-11 될 가능성이 많죠. 과거에 그 만들어진 라팔이 무슨 F5 버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게 어차피 기초 자체가 이 시작은 구형 전투기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4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도 K방산을 접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뽑아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KF-11을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야금야금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동 시장인데 중동 시장은 아예 이제 자기들이 돈을 낼 테니까 개량을 더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지금 중동전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돈 씀씀이가 일단 당장 미사일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엮인 거기 때문에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우리가 거기에서 신세를 진 것도 있죠. 사실 우리가 방산이라는 게 수출이 본격 나가기 전에 우리 물건을 어떤 외교 관계에 어떤 입각해서 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는 또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무조건 욕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를 역으로 16대 계약을 이제 납품하고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벌면서 어떤 실적이죠. 실적을 가지고 벌면서 다음 나라를 이제 어떤 공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다가오는 시간에 또 걸려 있죠. 달려 있고 해결은 또 시간 싸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큼 또 인도네시아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다 극복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또 후속 군수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도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라는. 대한민국이 이익만 취하는 게 아니라 희생도 많이 한다 하면 이제 그런 게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듯이 그래서 이제 후속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다제가 이게 지금 FA50 PL이나 M 버전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업은 지금 뭐 우리 공군의 KF-11 6대에서 2대, 8대죠. 올해 연말까지. 이거 앞둔 시간이지 현재 오늘 6월 현재 이루어진 게 없어요. 현재 시간이 또 기다려줘야 되고 다가와야 되고 그래서 6월 현재 된 건 없다. FA50의 추가 뭐 수출이라든지 개량량이라든지 등장한 것도 없다. 생산 라인은 걸려 있어요. 사천 공장에 가보니까 대규모로 걸려 있더라고. 근데 그게 출시가 돼 나와서 인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작전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부터라는 공군의 KF-21이나 말레이시아 M 버전, 폴란드의 PL 버전. 그다음에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KF-11을 열렸을 때 계약 납품.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급보는 됐고요. 600억 원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고 거기서 소소하게 몇십억 원 또 조정은 될 수 있어요. 연말에 기재부에서 그걸 이제 통제하고 좀 깎는 거 신용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600억 원은 이제 착수금 자체, 착수금 형태로 그 생산 라인 관련된 건데 어떤 거기에 기자재 또 사야 되고 기본적인. 그래서 그건 됐기 때문에 진입은 이제 블록투는 했고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왜 이렇게 뭐 크게 떠들었냐면은 이게 실제로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그 불안한 거를 언론 통해서 이제 호소를 하면은 예상받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작업을 한 거예요. 언론을 이용해서. 또 언론은 기사거리가 생긴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앞뒤를 모르시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온라인 기사를 보시는 입장에서 큰일 났다. 매국노가 이렇게 많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 봤는데 이런 작업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KF-21의 120대 사업 완수할 때까지는 매년 있을 문제예요. 매년. 기사거리 만들어주고 예산을 안 뺏기려고 하고 근데 결국에는 기재부에서 하여튼 뭐 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그렇게 뭐 없앤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 카이다나 기재부는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이고 부서고 연구기관이고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결국에는 완수를 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뭐 몇백 몇십억이잖아요. 거기서 뭐 몇십억 원은 이제 빼가지고 딴 데 써야 되고 아니면 민수부에 써야 되는 그런 거를 해야만 기재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그거를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결국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해석 있는 일이다. 내년에도 이맘때쯤에 또 나올 것이다. 다른 형태로 뭐 돈을 뭐 감액을 댔어요. 뭐 예산을 태우지 말라고 해요. 이제 이런 또 읍소, 그다음에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거는 전 계속 보고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 그냥 그때 기사 나와서 났나 보다. 뭐 근본적으로 KF-12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말 자체가 웃기는 게 요거를 갔다 왔는데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평상시에 작년 아덱스 때 10월 달에 에어쇼 전시회도 있었지만 실내전 그 이후에도 이제 뭐 한두 전시회가 있었는데 연말에 그때 사용한 물건들 전시품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참가를 한 거지 그 개념이 모형을 통한 개념이 뭐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실천돼서 그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행사였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언론사에서는 오히려 두 가지 행사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제주도 군사학회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직전에 한 게 이게 이제 대전에 소위 방산 전시회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관련 행사였는데 이게 이제 카이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항공기 체계업체이기 때문에 참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기존의 상투적인 전시물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고 모형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 직접 가서 보고 사진 찍었지만은 이거는 유무인 복합 체계 무슨 뭐 CCA라는 개념 이게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데 실제 실천된 건 없고 조만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먼저 실전 매치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한 2, 3년 더 지나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하나의 이제 제트기 제트화된 게 이 동체 기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샤이드, 이란의 샤이드 드론이 아파치 가디언 헬리콥터 가서 들이박은 거와 차원이 달라요. 속도나 고도, 뭐 이런 거에 전투 능력, 전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선도를 하고 있고 호주를 끼고 호주에서도 그 물건이 또 MQ 뭐 25 그런 보잉사 거지만은 다른 이제 CCA 분야를 또 선도를 호주 보잉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선도는 미국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고 해당되는 그 물체의 비행기의 비행체의 엔진은 이제 개발을 본격 시작을 했고 거의 완성 단계로 이제 저희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 개발을 그 무인기 그 CCA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착수는 잘했는데 저게 지금 전시물에 뉴스에 나오듯이 이게 뭐 전망이 좋다 지금 아직 그럴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제 개발을 돌입을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물건 좋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업체 간의 경쟁도 있고 선택이 돼야 되고 엔진 개발도 완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핵심 플랫폼인 KF-11이 실전 배치가 블록 2까지 빨리 돼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 컨트롤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너무 좀 이런 얘기다. 우리나라는. 근데 개념은 가지고 있다. 다행히도 이거를 우리 공군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 운영할지는 개념을 이제 제대로 안착을 시키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근데 물건 자체는 아직 나오기 전이다. 그냥 모형으로만 존재하는. 그리고 해당되는 그 전시회는 상당히
예전에도 그랬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매번 갔는데 실망스러운 전시회인데 이번에도 카이 부스 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더만.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이 우리가 출발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 해당되는 행사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유럽도 이제 업체별로 하고 있는데 가장 앞서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회사가 그런 분야는 앞서고 있다. 그 부분은 이란이나 중국이 뭐 이렇게 앞서고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 일단 한 발자리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공중 작전의 개념이 바뀔 것은 분명합니다. 2030년대. 우리는 한미 동맹도 있고 열심히 또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뭐 자연스럽게 미국의 어떤 정보 그런 분야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되는 편이에요. 차근차근 해마다 조금씩 내용 논리가 바뀌고 발전하고 있고 관련된 기술이 좀 더 공개가 되고 있고 컨트롤하는 것 때문에 통신 체계도 중요하고 뭐 데이터 링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차근차근 하고 있어서 2030년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KF11 다음 전력화 다음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시고 기다리면 됩니다.